시가와 전일종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종목명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결국에 재돌파하면서 팅이 만들어졌고요. 요 캔들부터 사실상 끝입니다.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간대를 보면 10시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봉상에서 10시 5분이면은 여기입니다. 차트가 말을 합니다. 뭐 돈이 대량으로 뭐 터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추세의 특징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기본 특강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 사실 가장 어려운 매도는 차트 추세를 보고 끝까지 먹으려는 매도가 가장 어려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해요. 가장 어렵게 매도를 합니다. 가장 쉬운 매도는 그냥 매수는 집중해서.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율촌하고 하이스틸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우선 율촌 같은 경우는 저도 기회를 좀 엿봤었는데 장 전부터 점상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쉽게 뭐 매매를 하진 못했고요. 율촌이 과거에 그 유안타 제 8호 스펙이었습니다. 요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게 포스코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스펙에서 넘어온 클라우드 웍스가 상장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요거는 그냥 이제 끝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해 주면서 요 앞쪽에 몸통을 음봉 몸통을 좀 먹어주는 힘이 들어오면 일단 5일선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웍스는 뭐 지금은 아쉽고 상장 첫날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자, 앞으로 율촌 체크를 하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도 미중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미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중 뒤덮은 침체 먹구름 뭐 애플 얘기도 있고 그죠? 새우 등 터진 애플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게 올라간 것 같아요. 피델릭스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애플 이런 외국 업체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었나? 그래서 중국 반도체 쪽 히델릭스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히토류, 유니온, 이것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장 시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15% 갭을 띄웠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음봉 먹어가면서 상방으로 좀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데에는 이제 그 미국 EU, 중국 철강 겨냥해서 고율 관세 도입을 논의한다라는 부분이 3시 7분. 그러니까 요때도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시간대가 언제냐면 여기 시간대가 이거 좀 올려볼게요. 11시 33분이에요. 11시 33분. 관세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11시 그죠 30분에 이런 뉴스가 있죠. 특징이라고는 키워드가 붙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EU, 중국 철강 겨냥해서 고율 관세 도입 논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대장 하이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HTS 상에서 특징주 뉴스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하이스틸을 이제 보고 좀 뒤늦게 보고 바로 이등주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금강 철강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등주가 문배철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금강철강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대에서 20% 넘는 시세를 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그 하이스틸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0606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요거 제가 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오후 핫타임 때 이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보고 공략을 했고 시간 내에서 또 일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요래요. 그래서 제가 요때 베팅을 했었고 동시효과 때 갭을 크게 띄웠어요. 그리고 또 시간의 상한가. 그래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 특징주, 그러니까 상한가 특징주 하이스틸, 그 다음에 시간의 특징주로 금강철강, 시간에서 이제 5% 올라가지고 상한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문배철강도 장중에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8%대 마감했네요. 한일철강, 부곡철강, 대동스틸, 넥스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틸 쪽도, 근데 갭만 띄우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강철강, 문배철강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주는, 이걸로 볼게요.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로 지금 1시간 간격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쪽이 먼저 나오네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인보우가 최근에 요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5일선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 로봇 쪽 좋은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레인보우 그다음에 일단은 뭐 2위도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도 뭐 차트가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SPG라는 종목도 가장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목요일날 매매를 했었던 로봇 쪽인데 이것도 역시 뭐 시간에서 보니까 레인보우 1.89% 올랐고요. 유진로봇은 좀 뺐고 투자 경고 지정 재지정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짐 엑스텍도 맥점입니다. 맥점. 요것도 최근에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시세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에서 2%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SPG, 유로메카가 시간에서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메카도 근데 이제 요 구간을 어떻게 좀 찔러줄 것인가, 신고가 영역을 뭐 시원하게 돌파가 나올 것인지 중요한 자리에 있네요. 유로메카. 그 다음에 SBB테크도 뭐 차트 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DIC라는 종목도 저도 이제 뉴스 나오고 좀 짧게 앞쪽에서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2% 상승을 했고요. 휴림 로봇은 이제 유진 로봇과 함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후발주. 이렌시스도 좀 시간은 빠졌는데 분위기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5일선 벗어나면 좀 아쉽고요. 그럼 저는 좀 안 볼 것 같고 이제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움직이는지 유진로봇, 큐렉소는 AI 의료 쪽, 수술용 로봇 쪽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주는 캔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박스권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볼 수 있겠다 정도. 푸른 기술, 대동 제가 이제 대동 기어를 이렇게 두 계좌로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요 자리에서 베팅을 했었고 갭을 크게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동 기어가. 그래서 한 20%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이후에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대동 기어. 대동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운데 요게 단일가 지금 지정 중이고 월요일날 2일차고요. 또 이제 투자 경고 지정도 됐어요. 투자 경고 지정도 됐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단일가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떡 쏘아 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대동과 대동기어 그 밖에도 많지만 요 정도 로봇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와 유진 로봇 봤고요. 샤페론은 장 전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상 승인해가지고 시가 이렇게 6%대 출발을 해서 빠르게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계속 상한가에서 풀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상한가 밀려서 마감을 좀 지어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일단 요 기준봉 죽기 전까지 맥점이라는 기준 그리고 맥점이라는 기준을 모르시더라도 5일선 앞으로 올라올 5일선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나왔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퓨처캠 요거는 최근에 이제 키워드가 알츠하이머, 전립선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라인이 일단은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미 있는 생명선을 갭으로 시가 갭을 띄워서 반짝했다가 밀려났는데 결국 가기 위해선 지금 요런 자리에서 돌판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좀 봐야겠고 메디톡스도 어느덧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이렇게 앞쪽에 요 영역대를 한번 찔러주고 다시 한번 재돌파 요 급소입니다. 급소. 그래서 메디톡스도 쭉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대화제약도 제가 매매를 금요일장에도 좀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생명선 지켜내지 못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과 단일가 지정이 됐어요. 차트는 살아있으니까 계속 볼 수 있겠고 등등 올리패스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점을 기록했던 종목이니까 이것도 아직 5일선 살아있고요. 바로 또 치고 나가는지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예의상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인벤티 지랩도 중간에 한번 제가 요 정도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매매하고 챙겨주고 나왔고,
나이백도 여전히 살아있는 맥점 종목이고요. 올릭스 뭐 요 정도까지만 차트 보고 마리화나 쪽에서는 오성첨단 소재 요 정도. 대동기어 봤죠. 그리고 하이스틸 봤고요. SPG 봤고 로봇 쪽 KG 케미칼 제가 일단 요 정도까지 보고 매매 복귀 이제 좀 볼게요. KG 케미칼이 움직였던 게 요소수 쪽이었습니다. 요소수. 그래서 지난 목요일 장 마치고 시간에서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 자 조비, 누보, 그다음에 효성 OMB, KG 케미칼,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죠? 사료 쪽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일사료 금요일장 가장 빠르게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장 초반 시가부터 베팅을 했던 종목이 한일사료였습니다. 한일사료.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매매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요거를 베팅한 데에는 이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이 기준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손절을 좀 했었습니다. 유튜브 최근에 올려드린 거 찾아보시면 매매 복귀 그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일사료는 이제 시가보다 베팅을 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슈팅 줄 때 다 챙겨주고 나왔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제가 이제 한일사료랑 아까 이제 중국 정부 말씀드렸던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시가 밀렸다가 재돌파 움직임 나오고 눌리고 다시 한번 고점 찔러줬을 때 눌림 다 잡아가지고 챙기고 또 추가 매수해서 챙기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후에도 뭐 슈팅이 더 이어졌어요. 저는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와줬습니다. 뭐 대략 요 정도 잡더라도 뭐 10% 이렇게 피델릭스라는 종목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YTN은 시간 내에서도 좀 챙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YTN 시간 내에서 한 5% 정도부터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전에 매도를 일부 좀 했어요. 매도 교육방에는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요게 시가가 마이너스 0.68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머지 물량도 그냥 시가에서 정리를 해주고 기다렸다가 뭐 분봉으로 보면은 뭐 요렇네요. 기다렸다가 딱 요 자리부터 시가를 뭐든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하는 건 시가와 전일 종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종목명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시가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종가 이렇게 뭐 다른 것들 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가를 결국에 재돌파하면서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요 캔들부터 사실상 끝입니다. 요 캔들부터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간대를 보면 10시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봉상에서 10시 5분이면은 여기입니다. 차트가 말을 합니다. 뭐 돈이 대량으로 뭐 터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추세의 특징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기본 특강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 사실 가장 어려운 매도는 차트 추세를 보고 끝까지 먹으려는 매도가 가장 어려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해요. 가장 어렵게 매도를 합니다. 가장 쉬운 매도는 그냥 매수는 집중해서 잘 사야죠. 그리고 나서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욕심의 크기를 정해두고 뭐 3%든 5%든 가장 어려운 매도는 차트 추세를 보면서 끝까지 그게 가장 어려운 매도입니다. 그래서 교육방에도 항상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어느 정도 계좌 관리가 되기 전까지는 매수 타점 집중해야죠. 잘 사고 매도는 미리 좀 계좌 관리가 잘 되기 전까지는 그냥 사자마자 매도 주문 걸어 놓으셔라 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차트가 말하는 시그널 요 5분대가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YTN은 매수 타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이죠. 차트가 말을 해주고 박살이 났습니다. 요때 제가 정리를 하지 저는 그 전에 정리가 됐지만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10% 넘게 그래서 YTN은 역시 이제 차트가 기다림 그리고 여기서 추세 전환의 모습 나오고 베팅 팔고 공략 팔고 공략 팔고 공략 팔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YTN 그 다음에 YTN이랑 아까 로봇 쪽에서 제가 매매를 그래도 좀 간간히 했던 게 그 단일가에서 해제가 되고 요것도 RS도 쫙 저점 높이면서 베팅 해가지고 이제 시가 좀 했을 때 한 3~5%대 뭐 챙겨줬던 것 같고요. 요것도 결국에는 저점 대비해서 쭉 시세가 나왔지만 결국에 요것도 분봉상의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분봉상에
네, 뭐 오일선이라든지 뭐 이런 시그널을 무시한다면 네, 이렇게 올라가고도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15% 넘게 빠져버립니다. 아리스 오토랑 뭐 이렌시스도 매매를 요것도 참 요거는 정말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과거에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빠르게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베팅을 하고 좀 이전 고점에서 좀 챙긴 다음에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갔겠지만 요거는 그냥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뭐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으면 과한 눌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과한 눌림이. 일단은 예, 기억나는 게 요 정도인데 또 중간중간에 한번 볼게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KG 케미칼이 시간에서 요거는 2.64% 올랐고 그 밖에 조비, 누보 요건 조비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4% 요게 점상 출발을 했었습니다. 점상. 그리고 이제 풀려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요소수 관련해서 뭐 움직이면 또 관련주 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자, 2차 전지가 나왔는데, 제가 주말이니까 영상을 좀 두 개로 쪼갤게요. 일단 2차 전지까지 보고 나머지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DX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는 참 좋다. 포스코 DX와 대표적으로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포스코 DX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투자금고 지정이 됐어요. 투자금고 지정이. 그래서 오일선 지금 추세를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선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면 보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제가 요 캔들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이제 요거 이런 차트만 집중한다. 네, 앞쪽에 생명선 시그널 요 자리를 저항받고 지금 소화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2부 때 요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SY라는 종목이 제가 교육방에도 요거 그 맥점 라인 때 생명선 요 SY라는 종목은 생명선 지뢰 시그널 자리를 계속 칩니다. 그리고 요 종목의 맥점 라인 때도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육방에도 역시 똑같이 말씀드렸고 저는 요거 지금 베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독 기사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도를 할지 네. 뭐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뭐 안 보거나 뭐 자르거나 그런 대응은 무조건 필수죠. 주식은.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가 2차전지 쪽에선 대표적이고 요것도 뭐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좀 이어지는지 포스코 쪽 에코프로는 정말 암울한데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에 제가 보는 포인트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서 멋지게 좀 시세가 나올 것인가. 네. 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빠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계속 좀 아쉬운 모습. 장중에는 100만원 선도 깨졌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다 암울하죠. 그냥 오랜만에 생명선을 돌파를 했는데 조금 이제 요 라인 때는 못 미칩니다. 요렇게 좀 라인을 그어보면 계속해서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요 라인에서 생명선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누군가 분위기를 살리면 최근에 레인보 로봇 쪽 분위기가 확 살아난 게 아마 레인보우였을 거예요. 레인보우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로봇주들이 쫙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보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저 역시 딱 요 차트만 보고 레인보우 뭐 살까 말까 뭐 전혀 살 생각 안 듭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에코프로가 지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좋은 호재 공시 나오면서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또 2차전지 막 봐야죠. 넘어갈게요. 2차전지 쪽에서 동아기업은 2차전지 때문인지 2차전지 쪽에 넣어놨는데 과거에는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상한가 세력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또 의미 있는 맥점 오일선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 거래일 정도는 계속 뭐 체크를 좀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2차전지까지 좀 살펴보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섹터 테마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뭐
또 매매를 해봤던 매매 복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